오늘은 의와 불의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요. 10월 말까지 한 3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시리즈별로 원리 강론에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 포인트 되는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는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것도 많고요. 이 원리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과 깊은 그런 어떤 연구랄까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우리 대학생 입장에서 원리 연구회라는 그런 대학생들의 모임에 맞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광고 시간에 좀 이야기할 부분도 있겠지만요. 대동제가 10월 말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원리 강의 대회를 합니다. 근데 원리 강의 대회가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조금 차원을 높여서 준비를 할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원리 강의인데요. 원리 강의보다 원리 스피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제, 보통 이제 소 제목을 갖고 강의를 한 1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중요한 개념 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기가 나름대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으로서 원리 스피치, 원리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3주 동안에 되어지는 이 시리즈 말씀도요. 대동제 원리 강의 대회를 준비하는 누군가 되겠죠. 학부모 대표가 한 명 나와야 되거든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시는 분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좀 이렇게 시범 강의랄까요? 본이 되는 내용으로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와 불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다 읽으셨던 내용인데 원리 강론 54쪽 맨 밑에 의와 불의라는 소 제목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게 다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영향이 있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 내용만 우리가 제대로 그 개념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만큼 뜻과 섭리는 발전되어질 수 있다. 그런 연관성을 갖고 여러분께서 오늘의 이 시간 짧지만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6줄 되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고 하며 악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의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의의 생활을 구하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선의 목적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누구나 선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요. 어제보다 나은 모습, 또 오늘보다 내일을 우리가 보다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선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의입니다, 의. 결론적으로 얘기했죠.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의의 생활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의를 통해서 내가 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고, 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선과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겠지만요, 선한 모습이 되기 위한 과정적인 요소, 필연적인 요소로서 의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있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원리 강론 54쪽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의와 불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생활이라는 게 나와 있죠. 생활.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생활이 뭘까요? 생활의 정의가 뭐예요? 뭐가 생활이에요? 행동의 집합, 또 살고 있는 동안 행동하는 것.
네. 사전적인 정의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활동.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활입니다, 생활. 그 다음에 요소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요소. 요소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요소는 또 무슨 뜻일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바탕. 이것을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적인 요소, 의의를 이루는 생활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원리강론을 설명하고 있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요소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물의 성립이나 혈육 발생사에 필요한 성분, 근본 조건. 어쨌거나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요소는 뭐냐? 그 생활 요소를 이제 합친단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바탕이 되고요. 조건이 바로 생활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생활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필요한 내용들 벌써 나왔는데 네. 의식주죠. 먹고 자고 있는 거, 지내는 거. 또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이런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의식주 나왔죠. 또 필요한 게 의식주만 있으면 우리 살아갈 수 있나요? 어때요? 공기.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일을 해야 됩니다. 일, 활동.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 안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의식주 안에 뭐 당연히 물도 공기도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어떤 활동적인 내용. 그건 결국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활동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잖아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답은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리한 것 뿐인데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생각, 마음 이거 없으면 우리 삶 어렵죠?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우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 목적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많죠. 또 중간고사 시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생각의 내용이 어디에 집중하죠? 시험에만 집중하잖아요. 시험. 그때는 다른 거 생각할 틈도 없고요. 다른 거 활동할 여력이 없어요. 때로는 먹고 자는 것도 포기하고 시험 공부에 매달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 맞다고 생각되어지죠? 네. 시험 기간 또 많이 느낄 거예요. 먹고 자는 거 다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포기 다 못하나요? 네, 또 잘 먹어야지 공부도 잘하는데 때로는 밀린 공부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평소보다 적게 줄이기도 하고 안 자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먹는 것을 시간을 아껴서라도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가는 시험을 잘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있죠.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생활적인 요소, 의의를 이루기 위한 생활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양한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의식주 관련해서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1시간 같은 모자라요. 여러분 긴 거 싫어하잖아, 그렇죠? 네, 말씀 짧게 하려고 요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 의가 뭐예요? 의가 옷이요. 옷이죠. 근데 이 옷이라는 것도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복장이 필요합니다. 수영장 갈 때는 어떤 옷이 필요해요? 수영복 필요하죠.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수영장 가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왜냐하면은 때라든지 장소, 상황에 맞는 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리는 어떤 복장이 있을까요? 어떤 복장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복장이죠? 단정하고. 예, 좀 단정하게들 다 입고 오셨나요? 네. 예, 단정하게 다 입고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옷이라는 것은요,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또 해석을 해봐야 돼요.
신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합당한 복장이라든지 모습이 이 의에 해당됩니다. 저도 사실은 평소에 정장 안 입죠. 근데 예배 시간에 정장 입는 게 물론 제가 멋있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참 부모님께 합당한 공직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예의의 예절. 최대한의 예절을 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제가 복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잘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신앙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본질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옷을 어떻게 우리가 입어야 되느냐,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별로 정선한 아버님 말씀을 주제별로 묶은 책이 있어요. 문선명 선생의 교육 철학이란 이 교육을 중심으로 말씀을 편집한 이 책이 있거든요. 거기 18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을 가지고 반성해서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고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교육입니다. 여자의 복장도 그렇습니다. 성령에는 여자가 옷을 입는 것도 교육입니다. 복장은 자기의 마음과 몸의 반응이고 몸은 마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복장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다른 말씀이 또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아버님께서 여자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셔요.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버님도 여자들한테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일단 운동을 해보시고 왜 그러는지 제가 좀 해명을 해드릴게요. 또 남자 입장에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여학생들이 예배 말씀 통해서 감정이 불만 깊어질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받은 여자들을 찬양할 수 있어도 천연적으로 찬양 못합니다. 네, 여기 축복받으신 우리 여학생 있나요? 네, 찬양을 하면 안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또 아버님께 여자 관련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도 요즘에 하는 것 못잘 하더만 그건 내가 용서하라고 어머니가 화장하니까 시집 갔으니까. 그렇지만 처녀들이 화장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그 관심이 있으면 나이 같다고 화장해 가지고 하늘의 술과 다니면서 요사스러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나 처녀는 수고해야 합니다. 축복받은 판단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 아버님 말씀을 분석해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조금 완전해지려고 그러죠? 아버님 왜 그러셔요? 저희한테 그렇게 감정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 예민한 종족이 남자니까 여자니까? 남자가 시각적으로 예민해요. 근데 여자들은 시각적인 것보다 뭐에 예민하죠? 촉각, 만지는 거.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이 옷차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들은 이 시각적인 내용을 갖고 자극을 받아요. 자극. 어떤 자극이 있어요? 성적인 자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차림 하나도 옷내분 하나도 단정하고 다르게 입지 않으면 남자들이 엉뚱한 생각 갖고 너희들 덮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조심하고 방어하는 의미에서 아버님께서 특별히 여자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자들만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옷차림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라는 것이요, 단순하게 옷을 입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나와 있지만 화장하는 거라든지 매니큐어,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 염색. 아버님 말씀 찾아보니까 이걸 이제 다 말씀 주셨어요. 염색도 하지 말래요. 유정이가 민들이 염색했네. 네.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더 자극을 많이 받고 예민하기 때문에요. 엉뚱한 이게 효과를 초래해가지고 어떤 성적으로나 순결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옷차림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선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렇지 않으면 악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 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몸가짐, 태도, 그 다음에 복장 하나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하게도 행동할 수 있게 하고요. 악하게 마음을 먹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남자 여자 간의 관계성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자들은 시각도 예민하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 여학생들은 옷차림이라든지 여러가지 복장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요. 남자들이 엉뚱한 생각하지 못하게 항상 단정하고 바르게 자기 자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장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 화장도요. 목적성이 중요해요. 제가 저번 여름방학 때도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초급 원리수련 5일 수련이었죠. 강의를 겨울이었군요. 저번 겨울에 초급 수련 마치고 나서 기름과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여학생이 질문한 것 같아요. 화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장을 자기가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화장을 못하게 막으래요. 화장을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요 말씀만 보면 화장을 하면 안 되죠? 이제 다른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목적성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화장을 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 자기 자신을 잘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결혼한 부부 간의 사이에 있어서는 부인은 남편한테 이뻐 보이고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의 욕구가. 그런 어떤 목적성을 놓고 이제 화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뭐 때문에 그래요? 꼭 받게 되면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근데 여학생은 어때요? 또 한참 이쁘게 꾸미고 싶잖아요. 근데 그 이쁘게 꾸미고 싶은 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쁘게 꾸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말씀입니다. 목적성. 나중에 만날 내 미래의 남편 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내 자신을 가꾸고 아끼기 위해서 화장한다. 그럼 화장해도 되겠죠. 똑같이 화장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중심한 내용인지 또 미래의 남편 될 상대방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선과 또 악의 모습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적인 요소가 뭐다? 의와 군이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한 생활적인 요소, 이 옷 입는 것도 내 복장도 내 어떤 이 외모도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악한 모습으로도 내 자신을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의로운, 생활적인 면에서 의로운 모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식, 먹는 거죠. 먹는 것도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선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악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있는 식사, 그리고 만물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식사를 잘 해야 되죠. 우리 여학생들 다이어트 관심 있는 없는 학생들은 없어요. 여학생들 쪽 다이어트 관심 없는 여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이어트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식사 어떤 양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함으로써 내 모습이 이게 좀 옆으로 퍼지고 뚱뚱이 좀 없었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고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요. 밥 먹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결정이 되어지고요. 내 모습을 상대방이 평가를 해요. 원리적인 관점에서도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선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악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셨나 봅시다. 특필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음식을 대해서도 먼저 하늘, 다음은 땅, 그 다음은 인류를 생각하고 나서 먹는다. 예, 선한 사람은 음식을 대해서도 먼저 하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땅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온 인류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 그게 선한 사람의 모습이다.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밥을 먹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프리카 난민이라든지 가깝게 북한 동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식사를 해야지. 처음부터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자기를 중심 삼는 전부 악한 내용이거든요. 자기만을 중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중심상 먼저 하늘, 땅, 그 다음에 인류를 생각하고 나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님께서도요, 당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자신의 배만을 채우고 있으면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에게서 멀리 나가 버립니다. 배가 고파서 먹고 싶지만 그 이상으로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며 선생님의 신조였습니다. 아버님께서도 30대 전까지는 하루에 2끼만 드셨다고 하시죠? 부모님 생일노동 말씀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늘 배가 고프세요.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하루 3끼가 뭡니까? 한 끼에 밥 10그릇을 먹어도 부족할 정도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일부러 식사를 하루에 2끼, 그리고 반찬은 3가지 이상을 드시지 않으셨대요. 왜 그랬느냐? 자기 자신의 만족을 넘어서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메시아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그런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은 나도 선한 모습으로서 하늘 앞에 또 사탄 앞에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도 메시아의 시간 항상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요. 배고픈 그런 생활을 30대까지는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리고 아버님의 신조, 생활의 신조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요, 어떤 마음을 갖고 밥을 먹느냐가 결국 나의 모습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가 결정이 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식사할 때 음식 많이 남기죠? 어때요? 맛없으면 안 먹기도 하고 음식 많이 남기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잘 드세요? 잘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또 사람에 따라 입맛이 틀리기 때문에 식사 주어진 거를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밥을 남기지 않고 먹는 것도 결국 나의 모습을 의로운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 만물은 결국은 인간의 피와 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런데 농부로부터 열심히 이제 농사를 통해서 이제 추수를 해서 그 다음에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서 또 우리 식탁에까지 오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정성과 손길, 노력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먹기만 하는데 먹지 않고 버렸다? 모든 사람의 정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낭비하고 버리는 것도 의로운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항상 여기 나와있지,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있는 식사, 그리고 만물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써서 내가 쓴 음식은 다 드셔야 돼요. 맛있게. 저도 그렇게 생활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 아들이 3명 있는데 아들한테도요, 밥 한 톨, 밥알 하나도 남기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왜? 그게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음식을 만들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모든 정성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할 때 여러분들 음식 남기지 마시고 잘 드셔야 돼요. 근데 가끔 음식을 남기고 버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단체 급식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내가 먹는 양만 상관없이 일정한 양이 이렇게 배급이 되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원리적으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남기지 않고 먹는 게 선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양에 맞게끔 써서 자기가 쓴 만큼의 양에 대해서는 다 드셔야 돼요. 그런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일정한 양이, 물론 부족하면 괜찮겠지만은 어떤 남는 양으로서 이렇게 배급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먹을 만큼만 먹고 남기는 게 보다 의로운 모습이고 선한 모습이에요. 왜? 내 양을 초월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일단은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비만이 되잖아요. 비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이 의로운 모습이 아니고 선한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체가 하더라도 뭐 밥을 뜬다든지 반찬은 자기가 먹는 양큼 뜨게 되죠. 반드시 자기가 먹을 만큼만 써서 가지고요. 그걸 다 드셔야 돼요.
자기 먹는 양만큼 써는 양을 그걸 남겼다? 그러면 선한 모습이 될 수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참소를 받아요. 참소. 그래서 단체 급식을 할 때도 만약에 일정한 양을 이렇게 줄 때 나에 맞는 양을 미리 얘기해야겠죠. 저는 요만큼만 주세요. 뭐 반찬을 2숟가락 떠주고 1숟가락만 떠주세요. 차라리 좀 모자라게 해서 나중에 더 먹는 한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절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정성이 나중에 무효화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요. 그거 하나하나도 정말 정성을 다 우리가 돌려드리는 모습으로서 식사도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식사, 밥을 먹는 것도요, 내가 생활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식사를 대하고 밥을 먹느냐가 결국 나의 모습을 선하게도 만들 수 있고 악하게도 내 모습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식사하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식사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죠. 주가 뭐죠? 주가? 예, 단순한 집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내용들이 다 대표적인 게 잠 아닙니까? 집에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잠을 자잖아요. 저녁이 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휴식의 공간이겠죠. 잠입니다. 집이.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에 있어서 특별히 이 잠 주간을 좀 잘해야 돼요. 생활적인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정리정돈, 그 다음에 절약하는 생활을 잘 해야지만이 나를 의로운 모습으로 만들 수 있고요. 생활적인 면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갈 때 나의 모습이 하늘이 보시기에도, 사탄이 보기에도 선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도 이런 말씀, 끝길 말씀으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잠을 정복해라. 역사적인 인물들은 잠을 하루에 3시간씩 잤다. 성공하는 거 간단해요. 잠 줄이면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보통? 평균. 한 6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나요? 네. 한 절반, 한 3시간으로만 줄여보세요. 그 남는 시간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투입하셔야 돼요, 남는 시간. 저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잠이 없었어요, 잠이. 하루에 3시간씩 잤대요. 나폴레옹이 그랬죠? 키 작은 거기 나폴레옹도,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도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잤어요. 아버님께서도 일평생을 잠을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 정도만 주무셨다고 하죠. 남는 시간 정성 들이시고 투입하시고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성공하려면 간단합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뭐냐? 잠을 줄이시면 돼요. 앞으로 3시간씩만 우리 갈까요? 그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인생을 실패로 그냥 영원히 힘들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잠을 줄이시면 돼요. 앞으로 수면 시간은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로만 따지고 남는 시간 공부하셔야 되고. 어차피 시험 기간에 그런 생활 패턴으로 공부하실 거잖아요. 평상시에도 시험 공부하듯이. 그러면은 올 에이프릴에 장학금 받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내용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주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메시아인 아버님도 이 잠을 주관하기 위해서 훈련을 3년 동안 하셨대요.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잘 수 있는 훈련을 3년을 거쳐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생활 패턴으로 딱 자리를 잡고 나서는 그게 평생 지속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도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성공하시고요. 사회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잠부터 줄이셔야 돼요. 자, 정리정돈 관련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이 청소하고 옷을 벗어놓고 너무나 어디에도 걸어야 돼요. 남자의 옷은 오른쪽, 여자의 옷은 왼쪽. 알겠어요? 옷을 벗어나고 남자의 옷은 위에 놓고 여자의 옷은 아래에 놓고. 그게 원리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처음 듣죠?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늬가 다른 거예요. 남자 옷을 정말 밑창에 놓고 여자의 옷만 위에 놓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원리의 미래될 것입니다. 옷을 버는 것도 다 원리 원칙이 있어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남자 옷을 어디에 걸라고요? 오른쪽 위에. 그다음 여자 옷은 왼쪽 아래. 다 그런 법칙이 있어요.
자, 우리 학상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학사에 신발장이 있죠? 신발장에도 신발을 놓는 위치가 다 있어요. 남자들은 어디에 놔야 된다고요? 네, 옷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발도 그런 거 마찬가지겠죠? 오른쪽. 근데 이제 남녀를 나눈다면 위아래는 나누는 차고요. 남자 신발은 오른쪽에, 여자 신발은 왼쪽에. 이렇게 걸면 좋겠죠? 네. 그런 내용들도 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소리 처음 들으시나요? 네.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교육 안 받으셨나요? 우리 2세들. 네, 이거 생활적으로 여러분들 훈련이 돼 있으셔야 돼요. 정리정돈. 내가 머무는 곳은 항상 깨끗하고 깔끔하게 누가 오더라도 쾌적하게 대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환경부터 만드셨죠? 아담과 해와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신 이후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 이 공간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약 생활도 그래서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부하게 사는 것이 절대 모범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절대 있게 가지고 필요 적절하게 불가피하게 필요 적절한 소비를 하는 것이 모범적 생활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발길이라고 말씀입니다. 절약생활 관련한 아버님 말씀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화장실 변기 사용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우리 일 보면 물을 내리잖아요. 아버님은 물을 내리지 말아요. 소변을 한 3번을 본 다음에 물을 내리세요. 왜? 절약해야 되니까. 양말도요 매일매일 빨지 말래요. 아버님 말씀에 한 이틀에서 3일 씻고 빨래요. 그렇게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님께서는 내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숙소에 머무시면 왜 샤워하시고 목욕하시잖아요. 그런 수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샤워 타월이라고 해서 목욕감 큰 거 이렇게 몸을 전체를 감싸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수건도. 근데 아버님은 항상 그 숙소에서 가장 작은 수건을 쓰신대요. 그 정도면 내 몸 이렇게 닦고 말리는데 충분하다. 왜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그걸 쓰느냐. 딱 뭐라 하신대요. 예시야이지만 모심을 받아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스스로가 먼저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하셔요. 수건도 가장 작은 거 쓰시고요. 화장실 가서도 화장지를 필요 이상을 안 쓰세요. 한 3칸인가 쓰시면 한 칸인가 3칸. 그걸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십니다. 모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근검 절약 생활을 한다. 그렇게 아낀 그런 모든 내용은 결국 하늘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쓰셨던, 살아오셨던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시다.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참 부모님처럼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생활적으로 내가 의로움을 얻게 될 때 나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생활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근검절약하는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의롭게 만들게 될 때 나는 선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이 선한 환경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의식주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요, 평상시 생활 속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하루하루 나의 모습을 선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악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선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먼저 선한 나의 모습을, 그런 생활적인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선한 모습이 되도록 의로운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학사라는 곳은요, 대학생들의 어떤 거주 공간으로서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이런 생활 속에서 의로움을 쌓을 수 있는 생활적인 요소를 우리가 갖추고 훈련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아마 우리 학사생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요새 우리 학사생들은 카톡에 조금만 뭐 이렇게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바로 지적하네요. 뭐 그런 현상입니다, 나름대로. 서로가 그렇게 좀
잘 생활적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나의 모습을 선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선한 조건을 그 밑바탕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의로운 나의 의입니다. 의. 그러지 않을 때 나는 불의한 모습으로서 결국 악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시즌과 접목해서요 의식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대 이후에는 제가 생활적인 요소 의식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시간이라든지 공간, 그 다음에 내가 마음 먹고 있는 어떤 마음이나 생각에 있어서요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 그리고 어떤 시간과 또 어떤 공간 안에서 살아가느냐가 하루하루 그런 나의 모습이 결국 나를 선한 모습으로 아니면 악한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배 시간에 아니면 어떤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생활적인 요소 안에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실천하는 내용이잖아요. 실천적인 면에서 그것을 예배 이후에 홍보를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대화 나누시고요. 같이 생각을 공유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 의로운 나의 모습을 만들고 우리 모두가 같이 의로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 주중의 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 또 다음 주 이어지는 나의 삶을 보다 어제보다 나은 선한 모습으로서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가꾸고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